예, 주간 증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다 하락했습니다. 일본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주중에 이제 파월 발언이라든가 SVB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밀렸는데, 다만 SVB 영향은 완전히 다 반영됐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말에 파산까지 전해졌고, 그 파산이 다른 나라 증시에는 영향을 아직까지 줬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 끝난 거야 이렇게 볼지,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리스크로 볼지 이번 주에 좀 봐야겠죠. 금융시장 전반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걱정이 부각되면서 국채 금리도 빠지고 유가도 빠지고 증시도 뭐 가치주 성장주 할 거 없이 좀 비슷하게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더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해서 주 후반에는 경기에 대한 걱정으로 살짝 넘어가면서 밀린 주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뭐 SVB 파산 관련된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면, 뭐 대규모 자금으로 채권을 투자했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예금 유입이 이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쥐고 있는 돈이 자꾸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예금 인출이 발생됐는데, 그 예금 인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산을 파는 과정에서 손실이 확정돼 버렸고, 예금이 덜 들어왔으니까 자산 매각 가지고 충분히 이제 인출에 대응할 수 없으니까 이제 증자를 단행을 했는데, 거기서 주가가 폭락해 버리니까 이제 증자가 실패했죠. 그러니까 주가 한 10,000원일 때는 증자할 때 주당 10,000원에 발행할 수 있는데,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뭐 3,000원, 4,000원 이래 버리면 그 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증자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파산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자산이 2,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금은 1,700억 달러. 그러니까 예금한 사람들은 자산 다 팔아가지고 그 돈 받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저 자산이 액면 그대로 정말 맞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저거 보여지는 자산보다 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이걸 다 이제 인수를 해버렸고, 인수를 해서 그거를 청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돈이 당장 뭐 물린다든가, 당장은 물렸지만 이후에 못 받게 되는 상황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시나리오 두 개가 되죠. 부정적으로는 또 다른 SVB가 등장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되죠. 그러면서 은행이 문제가 생겨? 그럼 빨리 뱅크런, 자금 인출해야지.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 이걸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고,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파산으로 이미 상황은 끝. 그리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파산시켜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을 일찍 끝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금리 더 올렸다가 지금 채권 손실 때문에 망가지는 은행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여기서 금리 인상 종료 시점만 앞당겨버리고 불확실성은 이걸로 차단돼버리는, 예,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좀 걱정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다가, 조치가 진행이 돼서 크게 번지진 않겠구나, 대마까지 망가지는 상황은 가지 않겠구나라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나왔던 고용지표는 비농업 일자리만 예상치를 상회했고, 나머지는 시장에서는 좀 안도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특히 이제 시간당 임금이 좀 둔해졌잖아요. 예상보다 좀 덜 나와서.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0.2%가 나왔다라는 거는 전월 대비, 그러면 연간으로 2.4% 페이스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노동 공급이 증가했다라는 거니까 임금 상승이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죠. 그래서 일단 수치 자체는 좀 무난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고비는 잘 넘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뉴스를 몇 개 좀 주목을 할 텐데, 우선 SVB 관련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된 걸로 생각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저게 200조 원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겁이 나는데, 사실 저게 200조 원은 미국 경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어마무시한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0조 원이 갖다 주는 어떤 시각적인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투자들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뉴스, 주목해 볼 수 있는 틈새 뉴스는 이란하고 사우디 관계가 정상화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니파, 시아파 이 어떤 앙숙길이 정상화됐다라는 거는, 중동 지역이 그전에는 뭐 화약고 그러면서 전쟁 리스크 이런 거 나왔잖아요. 지금은 잘 살기 경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개발,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한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계속 못 나뉘잖아요.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괜찮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되게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닉스가 지금 주간으로 보면 2월 이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이 근본적으로 턴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돌아서야 되잖아요. 안 좋은 뉴스들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번 주를 계기로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 육만전자 전후에서 흐름이 바뀌게 되는지 오히려 더 눌리게 되는지 요 구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좋은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 조금만 뭔가 던져져 주면 또 확 바뀔 수 있으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 뉴스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미증시 주간 단위로 보면 테슬라가 제일 많이 빠졌고요. 뭐 캐터필러가 좀 제법 빠졌고, 에너지주도 유가가 빠지면서 고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고전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안전 그 가치주로 분류가 되는 이제 맥도날드라든가 로키드 마틴이 덜 빠졌다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어쨌든 빅테크 주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에너지 관련 주들도 낙폭이 컸는데, 그 금리가 뭐 올라가네 마네 하면서 JP모건도 지금 지난주에 7% 만만치 않게 하락했거든요. 목요일까지 10% 빠졌다가 이제 금요일에 반등 나와서 저렇게 된 건데,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할 거냐, 170달러 정도까지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반격이 나올 거냐, 테슬라의 흐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LG 화학, LG 에너지 이 두 종목만 올라가고 대부분 다 빠졌고요. 특히 카카오하고 SM 인수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좀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도드라지게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난주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왔죠. 그래서 뭐 그 에코프로도 올라갔지만 LNF는 또 많이 빠지고, 이렇게 종목별로 좀 2차 전지는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2차 전지와 이제 제약바이오가 공존하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존보다는 어느 쪽으로 힘이 쏠릴지, 제가 이제 2차 전지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시총 그 구도상으로는 제약바이오, 게임, 반도체 정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그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구도상 어떤 게 받을 수 있다라고 예측했던 건 아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제약 쪽에서 일단 받았는데 이게 다시 2차 전지로 갈지 아니면 다른 쪽 어디로 넘어갈지 요 구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은 외국인 투자들이 2주 연속 순매도 했죠. 다행히 전주보다는 이제 매도 규모가 줄긴 했는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들이 순매도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지갑 사정을 보면 뭐 나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신흥시장 자금 동향인데 자금 유입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이 지난주에도 인도 시장에서 제일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였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간 순매도인데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집계하기 때문에 목금 그리고 SVB 사태가 터진 게 반영이 안 된 수치예요.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시아 증시에서는 인도 중심으로 순매수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자금 사정상 급격하게 자금을 계속 빼나가는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했나 봤더니, 코스피는 제가 이제 만기 주간이라서 이제 그걸 빼버렸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2차 전지 쪽을 좀 팔았고요. SM을 팔고 JYP를 사고, 그 KMW가 좀 매수로 올라온 게 좀 특징이었고요. 제약 쪽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좀 일부 있죠. 바이오니아, 뭐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PSK 같은 경우 원희가 EPS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온 게 좀 특징이었고요. 기관은 2차 전지를 쭉 팔고 2차 전지 일관되게 파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SM이 매수인데 요거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SM이 사실상 지분 경쟁이 종료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카카오하고 하이브하고 어떤 합의를 했다더라.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쩐의 전쟁에 편승해서 시세가 계속 나올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터와 2차 전지가 강하게 시장을 지수를 왜곡시켰던 종목인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어떤 종목 구도에서의 어떤 변화, 요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트로 좀 보면, 그러니까 미증시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3,700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0주선을 깨고 그게 복원되고 나면 그 선을 다시 깨진 않거든요. 웬만하면 사례가 되게 드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는 200주선 3,700을 지지선으로 놓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지선이라는 건 근처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처로 가면 안 되고 그 넉넉하게 위에서 돌려주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3,700을 마지노선으로 봐야 되고, 다음에 이건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은 작년도 이제 이 깨진 이후에 처음으로 60주선까지 돌파했다가 200주선에서 맞고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5주선이 위치하고 있는 한 780 정도 선, 예, 그 정도 라인에서 지지가 되면 가장 베스트한, 예, 그런 그림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주초에 반짝 하락했다가 바로 좀 복원이 되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지 기술적으로는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제가 이제 과매도 얘기를 하니까 지수가 저 상황인데 어떻게 과매도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수는 되게 올라갔죠. 근데 이게 상승 종목수는 이미 2월에 정점을 치고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계속 올라간 게 맞는데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2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월 1일부터는 그때부터 2차 전지만 간 거예요. 코스닥이 간 게 아니라 2차 전지와 일부 엔터주가 올라간 거지. 그래서 지수를 달고 올라간 거일 뿐이고, 이미 코스닥에 있는 상당수의 종목들은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한 달 넘게 하락 종목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과매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부 다 과매도권으로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매도 얘기할 때는 지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락 종목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한 거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난 주말로 양시장은 과매도권으로 내려왔다. 자, 이 주요 포인트 보면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거 CPI. 예, 그러니까 예상치가 6.1, 그다음에 근원은 5.5, 전월 대비는 이제 0.5, 근원은 0.4. 그러니까 전달에 비해서 그냥 거의 별 차이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CPI 자체는 6.1은 지난달보다 낮아진 거지만 근원은 별 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달보다 내려가는 수치만 나와주면 시장에서는 좀 화색이 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CPI에 대한 주목도가 되게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VB 관련해서 이게 이제 시스템 문제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라 금리 인상을 세게 못 하겠구나, 금리 더 올렸다가 은행 여러 개 작살나겠구나, 그래서 연준이 조금 쫄아들 수 있다. 사실 뭐 연준이 쫄 사람들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좀 경계감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확률은 0.25로 낮아졌다가 다시 0.5 쪽으로 약간 넘어간 분위기긴 한데, 어쨌든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VB 사태의 파장은 시스템 문제 쪽으로 번진다라는 쪽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뉴스로만 쏟아내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쪽에 조금 주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했는데 지난 주말에 환율이 1320원으로 조금 내려왔거든요. 1320원 전후가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거기서 이제 떨어져 주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해야 되는데, 제일 나쁜 시나리오, 하루 평균 2,500억 이상의 순매도를 이번 주 내내 해서 주간 1조 원 이상의 매도가 나와버리면 시장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2,350, 제가 이번 조정의 사이클 하단을 2,350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지지가 안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업종,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엔터주 쪽에 자금이 쏠려 있었는데 과매도가 되면서 그 중에 일부러 자금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1차적으로 제약 바이오로 넘어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지 요 구도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변동성 베팅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주중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날짜별로 증시가 얼마나 변동성이 있을지 거기에 대한 베팅한 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파월 의장 때부터 계속 강도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파월 의장 발언 때 그때 당시 1.5% 정도 시장이 하락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지표 나올 때도 1.5%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 하락폭이 좀 크긴 해요. 근데 보시면 CPI 때는 변동성의 베팅이 더 크고요. FMC 때는 더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변동성이 하락 베팅이다라고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변동성이라는 거 위아래로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 쪽으로 투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CPI도 그 발표가 되는 날 그게 올라가게 되면 평범하게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빠져도 평범하게 빠지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 변동성 베팅이 되게 큰 날짜, 일단 그 날짜에 맞춰서 시장은 되게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평범하진 않을 거다. 예, 시장이 되게 요란할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감안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반드시 하락한다라는 쪽이 아니라 위아래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날짜로 이제 수요일 증시에 영향을 좀 받겠죠. 그죠? 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이제 연속 상승이 끝났잖아요. 지난주로 이제 끝났는데 보통 1, 2주 상승이 끝나면 1, 2주 동안은 평균 1.9%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1.7%가 빠져서 평균치 정도 이미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3, 4주는 평균적으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2주 정도 눌림이 나오면 그 다음 주부터는 좀 반등을 해서 7회 동안 올라가고 4번 하락하고 평균 1.7% 정도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속 상승 이후에 좀 눌림은 당연한데 이제 3, 4주 차에는 재차 반등 시도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다 재료에 따라서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재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또 봐야겠죠. 근데 요건 제가 이번 주 내내 돌아가는 뉴스에 대해서는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 카페에 또 이런 데이터들, 요약분들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SVB 사태 관련해서는 제가 또 텍스트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다 정리가 될 거니까 많이들 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까지만 가입 혜택, 하루에 1,000원꼴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은 이번 달까지만 적용해 드리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